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현관에 놓인 아버지의 구두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에서 힘없이 졸고 있는 어느 중년 남성의 낡은 서류 가방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엔 아마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깎여나간 한 남자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을 겁니다.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낡은 구두 말이에요. 뒤축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제 모양을 잃은 지 오래고, 광택은커녕 먼지만 뽀얗게 앉은 그 신발. 반면 그 옆에 놓인 자녀들의 운동화는 어떤가요? 계절마다 바뀌는 유행에 맞춰 새로 산 번쩍거리는 브랜드. 운동화, 아내가 큰맘 먹고 구매한 예쁜 구두. 우리 집 현관은 마치 이 집안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잔인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40대에서 50대 가장들이 스스로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가계 지출의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벌어오지만 정작 본인의 점심값 10,000원 앞에서는 손을 떠는 것이 이 시대 가장들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가장의 희생은 정말 당연한 의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잊고 살았던 거대한 부채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동안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학과 그 속에 감춰진 눈물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든 아버지의 혹은 남편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생활 속 경제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채널 옆집 지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벌어오는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턴가 감정은 배제된 채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 명세서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니까 그 정도는 견뎌야지라는 말들. 이 무심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시될 때 가계 경제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롭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가장이 겪는 경제적 고립감의 실체부터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의 가치 산출,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적 솔루션까지 말이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심파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인 가장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소모품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다시 셀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대 가장들의 속사정,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아 삭제 프로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들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이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취향, 꿈,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자아를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며 꾸벅꾸벅 조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요. 그가 보고 있는 건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나 예능이 아니에요. 주식창을 보며 한숨을 내쉬거나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을 보며 씁쓸함을 삼키죠. 왜냐고요? 그에게 지하철은 출근 수단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장갑차와 같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도착하면 더 처참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받아도 그는 웃어야만 합니다.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사표를 던지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사표 대신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 혹은 이번 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 내역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내 자존심을 챙기는 순간 내 아이의 학원비가 날아가고 내 아내의 평온한 오후가 깨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오늘도 나를 지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노동의 핵심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무서운 건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가족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면서도 정작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모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장에 놓인 자신의 낡은 구두가 가족들의 화려한 신발들 사이에서 외롭게 치여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들의 자아 삭제는 완성됩니다. 이런 희생이 과연 아빠니까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이 경제적 평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을 돈 버는 기계, 즉 ATM으로 여기곤 합니다. 아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지. 집안일은 내가 다 하잖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 알겠는데 집에 와서 짜증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가장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의 액수로 증명받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건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라는 따뜻한 한마디와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에서 지갑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가장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돈을 못 벌면 무능한 가장이고, 돈만 벌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무심한 아빠라고 손가락질하죠. 마치 슈퍼맨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도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울고 싶고, 가끔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을 취재하다 보면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수입은 적어도 가족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집의 가장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일터로 향합니다. 결국 가장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열쇠는 금액이 아니라 인정에 있습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은 가장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오늘 저녁 소주 한 잔에 의지해 퇴근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곳이 부족해서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만약 이 가장이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 가정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폭락하게 될까요?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집을 지탱하는 가장이라는 존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단순한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족에게 제공하는 노동력과 기회비용 그리고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40살인 가장이 정년인 60살까지 월 4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20년간 8억 4천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더하면 10억 원이 훌쩍 넘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주말마다 운전기사가 되어 가족을 실어 나르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가사노동의 가치, 그리고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지켜준다는 심리적 보험의 가치까지 합치면 가장은 움직이는 20억 원짜리 자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우리는 자동차를 사면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에어컨 필터도 제때 교체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엔진은 어떤가요? 가장들은 자신의 몸을 할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리해서 야근을 하는 건 내일의 건강을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이번 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내간 수치를 포기하고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 내 무릎 연고를 소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신체 할부의 비극입니다. 자산은 끊임없이 감가상각되는데 재투자는커녕 유지 보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 식탁에 놓인 식은 국밥을 말없이 떠먹는 모습,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억지로 충전하며 내일 또다시 자신을 갈아 넣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 20억 원짜리 자산이 완전히 고장나서 멈추기 전에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집안 분위기는 차갑기만 할까요? 자녀들은 말합니다. 아빠는 집에 오면 만날 짜증만 내요.
아내는 말하죠.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잠만 자잖아. 여기서 우리는 가장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공포를 읽어내야 합니다. 가장들이 집에 와서 화를 내거나 입을 닫는 이유는 사실 밖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집에서 쓸 감정의 잔액이 영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행 장원은 채웠을지 몰라도 마음의 장원은 마이너스 500%인 상태로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50대 중반의 박 부장님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온 날, 박 부장님은 거실에 어질러진 아이들의 옷가지를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실 그 화는 아이들에게 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곧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 라는 극심한 공포가 분노라는 잘못된 옷을 입고 튀어나온 겁니다. 가장들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라는 말 대신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건 아주 서툰 소통 방식이지만 그 본질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좀 알아줘 라는 비명입니다. 가족 여러분, 아빠가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 잔고가 오늘 얼마나 털리고 왔을까를 말이죠. 가장 역시 가족 안에서 지갑이 아닌 인격체로 복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빠를 계속해서 고독한 영웅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진짜 파트너로 불러들일 것인지를요. 가장의 희생을 멈추고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가족 경영, 리모델링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투명성의 공유입니다. 많은 가장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나쁜 경제 소식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들을 소외시키는 일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이번 달은 아빠 회사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다 같이 외식을 한 번만 줄여볼까?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경제적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경제 교육이고 가장의 무게를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 표현의 루틴화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가장들은 자신의 수고가 기본값이 되는 순간 가장 비참해집니다. 거창한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오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라고 눈을 맞추며 말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의 자아찾기 지원입니다. 아빠에게도 이름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취향을 찾아줘야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좋아했던 낚시나 배우고 싶어 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가족들이 먼저 제안해 보세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관문의 낡은 구두에서 시작해 가장의 경제적 가치와 그들이 짊어진 심리적 무게까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가장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 가장을 인격체로 대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셋째, 행복은 희생이 아닌 인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 기회입니다. 거창한 파티는 필요 없습니다. 퇴근하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묵은 낡은 구두보다 더 무거웠던 가장의 마음짐을 덜어줄 겁니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묵묵히 전쟁터로 향하는 모든 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어오는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 지갑은 여러분의 지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